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친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사업상 꼭 필요한 돈이 있는데 해줄 수 있을까? 몇 달 후에 틀림없이 갚을 수 있어. 자, 그러면서 자신의 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보증금까지 담보로 내세우겠다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건 괜찮은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며 저라도 참 거절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런 부탁을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 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일종의 채권이죠. 자, 그래서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을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습니다. 지인과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도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집주인을 만나기 어렵다면 채무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자, 친구에게 집주인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 전세보증금에 관한 반환을 받는 그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인이 내민 전세 계약서만을 받아두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집주인에게 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채권을 양도받기에 앞서서 그 보증금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양도된 사실은 없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집주인하고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자, 별도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된 사항은 없는지 등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이제 돈거래는 없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부득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 꼭 체크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인호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주치 유인호 변호사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엄청 축하드릴 일이 있으시다고요? 예. 지난번 출연 이후에 양담소로부터 많은 좋은 기운을 받아서요. 이번에 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박수, 짝짝짝짝.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큰일을 맡으셨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의 그 목소리를 담당하실 우리 대변인 변호사님, 유인호 변호사님 앞으로 큰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앞으로 우리 변호사들을 대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실 거를 그럼 우리 양담소 이제 바빠서 못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지난해 어머니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폐혈증에 따른 호흡 부전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어머니께서 10여 년 전 손해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 약관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6천만 원을 지급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면서 질병 사망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회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코로나19에 일부러 감염되신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왜 상해사고 보험금은 지급이 안 되는 걸까요? 네,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보험이 나왔는데 보험 보상이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이시군요. 자, 이렇게 보험 관련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죠,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최근 보험 보상과 그 범위에 관련된 분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연 내용을 한번 그러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왜 질병 사망 보험금만 지급을 했을까요?
예, 이 문제를 따져보려면 우선 손해보험에서의 상해, 생명보험에서의 재해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와 손해보험에서의 상해는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하지만 또 보험 실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 원인, 즉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점이 같더라도 생명보험회사의 해석과 손해보험회사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먼저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분류표를 두어서 어느 경우에 이제 그 보험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을 재해 분류표에서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당연히 재해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손해보험에서는 이런 재해 분류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되는, 그러니까 해석에 문제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생명보험이었으면은 받을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안 되는군요. 뭐 안 된다기보다는 해석의 여지가, 해석의 여지가 예. 있다는군요. 그럼 코로나19 감염은 재해와 상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지금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작년 초 코로나19도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 7월 생명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생명보험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도 재해로 보아서 그 보험금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아직 손해보험에서는 이러한 그 재해분류표가 따로 규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있었고 관련된 판례도 작년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판례가 지금 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아닌 걸로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작년 그 10월 22일 날 네. 대구지방법원에 나온 판례가 있었는데 네. 1심 판결이라서 사실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 판례에서는 이게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이제 상해가 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회사의 얘기처럼 질병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1심 판결이 본 것 같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사례자 어머니는 지금 손해보험사에 그래서 보험 상품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보네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나온 판례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온 이제 판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적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일 뿐이지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감염 과정에서의 어떤 외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60세를 넘은 사람으로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망의 내재적 요인, 그러니까 기저질환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의 이제 판결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참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래성이 아니고 내재적 요인이라고 본 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네. 이게 좀 항소심을 간다든지 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으면 충분히 네. 뒤집힐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적인 해석에도 좀 부합하지 않은 판결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항소를 포기해서 1심에서 확정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했나요? 예, 좀 유사한 판례들 제가 찾아봤었는데 네. 최근 영국 법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사업을 중단하고 보장하는 기업보험 약관에서의 액시던트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액시던트라는 게 사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외래적인 사고로 보았고요. 네. 과거 캐나다 법원의 경우도 살펴보면 감염병의 경우도 우연한 기회에 발생하는 외래적 사고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니 감염이란 말이 예, 외래적으로 어쨌든 와서 내가 거기에 걸린다는 말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단어 자체도 지금 그런 말인데 이게 외래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예, 그래서 예. 캐나다 법원에서의 판결 이유를 좀 살펴보시면 네. 판결 이유에선 신종 플루의 감염이
단순히 개인의 위생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본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점을 좀 다툴 수 있었다면 네. 결론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이렇게 퍼져서 발생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오히려 입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개인의 내재적인 질환의 문제로만 본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런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견해도 있을까요? 예, 최근에서는 뭐 이 관련된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면서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감염이 이제 생명보험에서 받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받을 수 없다. 단정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이 부분에 찬성하는 견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연구원에 관련된 리포트를 보더라도 찬성하는 견해가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은 1심에서 확정이 됐지만 이제 사실은 사망하신 분들이나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상해 입으신 분들도 치료받아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판결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생명보험이랑 어떻게 보면 그 손해보험 회사를 네. 좀 더 보험가입자가 구별하고서 가입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우연한 기회에 내가 생명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보험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예, 네. 우연한 기회에 손해보험 회사에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가 없다. 이것도 좀 납득하기 힘든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약관을 판단한 것이 금융감독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던가요? 예, 근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사실은 생명보험에 관련된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네. 생명보험과 결론이 좀 다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뭐 다시 또 판단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이후에 나온 금융감독원의 해석에 어떤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대구지방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손해보험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해석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어느 보험을 들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이것이 오히려 좀 형평에 반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굉장히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시인과 총장의 사랑일기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